네, 오늘도 유망 종목 캐스팅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 염승환 부장님 오셨고요. 장혜진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목 AS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하고 롯데쇼핑을 말씀하셨는데요. 11월에 사실 유통주가 재미가 좀 없다가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뭐 언제 간다 이거보다도 네. 사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마스크를 언젠가 벗게 될 텐데 그러면 좀 수혜를 받을 업종들이 뭐 최근에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화장품도 있고 의류도 네. 있는데 그 중에 역시 그 백화점 관련주들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와중에도 지금 백화점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정말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상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더 많은 뭐 이제 내방객들이 방문을 해서 또 쇼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 현대백화점은 이제 올해 2월에 뭐 여기 여의도에 팝콘 그 출점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또 롯데쇼핑은 물론 유통회사긴 하지만 그 최근에 쿠팡이 이제 32조 원 정도 규모로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롯데 이제 그 온라인 뭐 전자상거래 뭐 명칭이죠. 롯데온의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모멘텀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 뭐 여전히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한 5년 내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종목 다 지금 뭐 목표가는 뭐 도달했지만 여전히 좀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캐스팅 종목은 뭘 가지고 오셨는지 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장혜진 앵커 힌트 소개해 주세요. 요 힌트는 제가 잘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아플 때 맞는 거 아닌가요? 링겔 뭐 네, 수액이라고 하죠. 수액이죠. 네. 네. 수액을 만든 업체가 중해제약그룹의 한 기업이 있죠. 네. 뭐 부장님. 네. 사실 국내에 딱 3사 있습니다. 예. CJ가 있고 여기 이제 중해도 있고 네. 그다음 대한약품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중해제약 쪽 그 JW 생명과학 네. 이런 좀 기업을 좀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제 이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이제 수액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들 뭐 좋은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 대형주 시가총액 코스피 탑10 종목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좋은데 안 간 코스닥의 뭐 중소형주라든가 코스피의 중소형주들이 너무 지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한번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대표 기업으로 JW 생명과학을 좀 가져왔고, 특히 이제 수액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액제를 맞게 되는데, 그걸 또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또 몸이 좀 약간 허약해지거나 좀 피곤할 때 병원 가가지고 또 영양수액제도 요즘에 많이들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영양수액제는 이제 기초수액제에 비해서 단가가 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마진율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대한약품은 거의 기초수액제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JW 생명과학은 이제 그 영양수액제 중심으로 사업을 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고령화가 되면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에 또 가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수액제를 맞는 빈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유럽에 이제 백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 유통을 좀 통해 가지고 유럽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고, 유럽 쪽도 뭐 한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영양수액제 매출이 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한국도 좋지만 유럽 쪽 모멘텀을 같이 이제 곁들이면서 성장을 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는데 좀 매수하기는 좀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정도 매수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26,000원, 손절가는 한번 2만 원 정도 좀 잡고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액 전문업체 JW 생명과학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가면 뭐 무슨 병이든 일단 링걸 하나 꽂고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단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매출도 좋고 너무 안정적이라는 게 사실은 네. 바이오 하는 분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거죠. 네. 그죠? 꾸준하게 매출이 마치 제조업 같은 그런 네. 바이오 회사에서 그런 건데요. 예,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장 특징주 가운데 또 종목 좀 골라볼게요. 장혜진 앵커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두 가지 종목 살펴보시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백신 접종에 설레는 화장품주인데요. 사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눈앞으로 다가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르면 2월 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진 그런 흐름 속에서 직격탄을 맞은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패션주까지 들뜬 모습입니다. 사실 화장품주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적인 피해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의 증시는 들썩였지만 화장품주까지는 온기가 퍼지지 않았습니다. 집콕 트렌드로 외출도 줄고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화장도 덜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을 사지 않아서 매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백신 접종이 임박한 이 시기에 외출 준비에 나서면서 화장품도 이제 하나둘씩 사기 시작하는데 이 화장품 관련주도 담아도 될지 해서 오늘 들고 와봤고요.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카페24입니다. 무상증자로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것으로 좀 예상되는 카페24인데 구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에 나서면서 주주 친화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즉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주식수 확대에 따른 거래 활성화와 세부담 완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려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너무 올라서 이제는 고점인가 싶은데 늦기 전에 올라타야 할까요? 이제 궁금해서 두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부터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CES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변화는 많이 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하트 의견 드리고 네. 싶고 사실 저는 제가 뭐 화장품주를 아주 뭐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지금은 화장품주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종목이든 간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이제 국내 대표 설화스러운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 진출해서 굉장히 좀 고성장을 좀 누렸는데 사실 LG생활건강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LG생활건강이 오히려 후가 후발주자인데도 중국에서 더 높은 지금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많이 받았고 또 이니스프리라는 중저가 브랜드가 정말 중국에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이거 진짜 이제 대박이 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높았는데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이제 너도나도 뛰어든 거죠. 중저가 시장이 이제 완전 무한 경쟁이 펼쳐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뭐 계속 적자를 좀 보고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좀 점진적으로 중국도 좀 워낙에 그동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로라도,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 마스크를 벗을 날이 조금씩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 특히 또 뭐 색조 화장이라든가 이런 화장을 또 당연히 하는 그 수요가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주는 좀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나 뭐 아프리카TV나 플랫폼 업체들을 조금 이제 컨텐츠들도 좀 올라오잖아요. 주목하고 있는데 어제 장혜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24가 100% 무증을 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저는 투자 의견은 X는 네. 드리고 싶고 왜냐면 어제 주가가 좀 너무 급등해서 네. 좀 천천히 갔으면 저도 좀 좋은 의견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주가가 조금 이제 약간 급하게 좀 반영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무상증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좀 좋은 이슈죠. 이제 왜냐하면 회사가 벌어놓은 이제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잉여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이제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무상증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무상증자 하는 그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 그 유통 물량이 워낙 적어서 거래가 안 될 때 이렇게 무상증자를 해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하기 때문에 뭐 주주 가치 또 재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이제 이커머스 이제 솔루션 시장 점유율 이제 압도적인 1위 업체인데 페이스북하고 이제 합작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앱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호평을 좀 받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좀 성장을 할지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게 카페24의 좀 단점이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올 때는 기대보다 월등히 잘 나오는데 또
또 기대보다 못할 경우에 굉장히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갈 때 조금 줄여놓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카페24,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하트 의견을 받았고요. 카페24는 어제 이제 상한가 같죠. 단기적으로 좀 급등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셨습니다. 다음 두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장혜진 앵커. 네, 바로 이어서 두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히트인데요. 이 BTS 또 한 번 빌보드를 석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소년들의 힘은 정말 막강했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하면서 어제 빅히트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히트는 사실 지난해 10월에 코스피 시장에 등판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고꾸라졌고 한동안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회사 내 핵심 캐시카우인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시장에서 건재한 인기를 과시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인데요. 자, 방탄소년단의 움직임과 빅히트의 주가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식지 않은 그 인기를 고려해서 함께 담아봐도 좋을지 해서 들고 와봤고요. 자,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인데요. 핫 섹터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 시점이 전방 시장의 PI 필름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필름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누리면서 앞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과거 2017년과 2019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빅사이클보다 더 강한 이 빅사이클이 올해 나타나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준비 중인 PI 첨단 소재 관련해서도 하트 의견 받을 수 있을지 두 종목 살펴주시죠. 빅히트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글쎄요, 10%나 급등한 것들은 보면 빌보드 다시 1위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올렸을까? 뭔가 좀 기대하는 시장에서 또 얘기들도 사실 좀 있긴 합니다. 예, 빅히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냥 단기적으로는 좀 네. X 의견 드리고 네. 싶은 게 일단 이제 너무 좀 이 재료는 식상하죠. 이제 뭐 못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1위가 이제 맞아. 너무 일상화되다 네. 보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죠. 워낙 뭐 BTS가 이제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BTS 다음 타자가 누구냐 이거죠. 네. 그래서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든가 이런 이제 신인 그룹들이 좀 더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빅히트 그러니까 BTS의 아성을 좀 뛰어넘을 만한 그룹들이 좀 나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1월 15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한 지가 좀 됐잖아요. 10월 15일경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네. 3개월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기관들이 한 달, 석 달 이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물량을 내놓거든요. 묶여있던 걸. 그런 물량 부담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빅히트는 물론 지금 주가는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급 부담은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조금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좀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제 정답입니다. 좋은 밸류 자체는 해볼 만한데 나올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는 거죠 지금. 네. PI 첨단 소재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우리 말했었죠. 네. 네네. PI 첨단소재는 하트 드리고 네. 싶고요. 뭐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좋은데 일단 이제 그 PI 필름이 주로 이제 방열 필름, 이제 열을 좀 그 막아주는 이제 그런 방열 필름에 주로 이제 그 스마트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2차 전지 쪽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지금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공급은 이렇게 늘질 못해요. 이 생산량은 많지 않은데 이쪽에 그 어떤 이제 단가라든가 이런 쪽은 좀 올라가면서 또 수요도 워낙에 지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도 지금 조금씩 좋아지는데 거기에 2차 전지 모멘텀까지 당연히 받게 되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뭐 좋은 또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상당히 주가가 그동안 못 갔었습니다. 최근에 좀 오르긴 하지만 그래서 가격 매력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기업은 좀 이제 좀 시작이라고 보고 계속 비중 확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캐스팅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그리고 장혜진 앵커와 함께 종목 발굴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